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51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등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은 좋은 소식도 있고 좀 어두운 소식도 있는데 좀 반가운 소식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진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는데 그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며칠 동안의 추이들을 계속 보면 좀 의미 있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잠시 멈춤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 관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다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의 재감염 지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1, 3, 9, 81, 243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네. 또 다른 또 진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폭 활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계약이 3월 23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3월 23일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이런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계절적 변화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낙관론이 이렇게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니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샴페인을 조금 일찍 터뜨릴 경우에 또 많은 부작용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좀 흩어지게 하고 혼선을 또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전문의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 전반으로 노출됐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감기 증상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감기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네. 거기서 한두 명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기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죠. 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노출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거기서 우리는 그것이 발병이 되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진단하고 예. 중증 환자들을 병원 시설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고 지금 우리의 정책입니다. 예. 즉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노출됐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발병되지 않았거나 발병이 됐지만 증상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 밑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한을 두면서 잦아들기를 기다리는데요. 가끔씩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강원도에 산불이 난다는 얘기가 납니다. 네. 그런데 잘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잔불들이 다시 일어나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대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잦아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일탈 행동이나 집단적인 노출되다 하면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 집단처럼 다시 폭발적인 증가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실상 전 국민이 노출됐을 것이다라는 분석은 사실은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확진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미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선언 안 했지만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은 팬데믹 상태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난 그 연구 결과들을 좀 봤는데요. 이 코로나19가 그냥 이렇게 사스처럼 종식되거나 끝날 것이 아니라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처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남반구에서 지금 다시 유행이 시작되는데 남반구가 이제 겨울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남반구에 있다가 또 다시 교류가 되면 국가 간 차단하는 건 거의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국민이 노출되었다. 노출됐다고 다 감염되고 발병된 건 아니거든요. 네. 노출됐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다음에 약간 사회의 속도를 늦추는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유행을 하는데 중동과 저희가 교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종식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와는 다른 경우인가요? 일단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지금 사스 그다음에 코로나19의 특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우리나라에 한 예가 있었죠. 이 쿠웨이트에서 입국하셨던 분이 자기가 스스로 격리하고 병원에 알리시고 완전히 격리되기 때문에 퍼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파력이 코로나19만큼 많이 생산치도 높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예. 이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보다 훨씬 재생산율의 감염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노출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앞서서 잔불이라는 그 잔불이 또 거센 불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로구의 그 보험회사 콜센터의 확진자가 대거 나온 부분이 지금 또 일단 신천지나 대구 경북 지역의 중심으로 확산됐던 그런 코로나19의 추세가 좀 이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46명에서 지금 콜센터 직원이 그리고 64명까지 서울시에서는 또 확진이 됐다. 이게 추가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무 환경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지속적으로 응대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노래방에서의 소규모 발생을 봐도 마이크를 비말이 튄 것이 아니라 마이크 손잡이 부분에 있던 것이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를 계속 손으로 잡잖아요. 예. 자꾸 코를 비비거나 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 얼굴에 대고 노래를 부르거나 침을 튀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처럼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은 예. 거기 있는 책상이나 손잡이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선 이 고리를 찾아내서 정말 다행인데 이 처음에 유입된 부분이 어디서 연결됐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노출된 환경에서 지금 동일 집단 격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수자 조사를 하고 전수자 조사에서 확진자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그런 잔불이 튀는 과정을 빨리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접촉자들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환경이 1m 간격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 부분이 일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그동안 항상 그 위험한 인자였는데 이번 구로구 콜센터뿐만이 아니고 금융사 관련 콜센터에 대해서 다시 경계력이 또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재택근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 개인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또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단 이 구로구에 있는 이 신도림 콜센터를 제외하고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택근무라든지 교차근무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제가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서 다중이동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직업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기의 흐름이 좋지 않고 네. 동일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비말이 노출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페이스 쉴드라고 해서 얼굴을 가려줘서 네.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구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를 조금은 슬로우 다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콜센터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거주지가 서울, 경기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사실 서울과 수도권 내 뭔가 대규모 전파인데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많은 종교단체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거, 학교가 지금 휴교 개학 연기된 거, 그리고 학원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학생들이 모이지 않게끔 해서 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중 1,000명, 10,00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사태를 지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몰랐었지만 31번째 확진자를 통해서 찾아낸 게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 집단이 한 번에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촉하면서 이것이 노출이 많아져서 발병에 이어졌던 거를 우리가 잦아들고 있기는 하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저는 주로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는데 어떤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밀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지역에 만약에 환자분들이 본인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개인 희생을 하지 않고 혹시 격리 중인데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이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 증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계약 연기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외출을 자제하거나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구로구의 콜센터 직원 중에 혹시 뭐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추이를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 내 감염의 심각성은 의료 공백이 또 초래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서울 백병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 분당 재생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 병원 내 감염이 불러오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병원 입장에서는 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병원을 찾는 분들도 좀 궁금할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저도 이번 일요일에 우리 응급의학과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고 선별진료소 있는 곳에 자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 환경들을 보고 있으면 우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시는 감염내과 네. 교수님들과 전문의분들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각 병원마다 이제 감염관리실에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매뉴얼을 모든 병원마다 각각의 병원의 환경에 맞는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매뉴얼을 이미 준비를 다 2월 달에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네.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병원만큼 안전한 곳이 지금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있거나 해외에 있었거나 호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선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심진료소나 선별진료소 진료 후 안전한 게 확인이 되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타났던 원내 감염 중에 일단은 그 요번에 발생된 그 사례 본인이 대구 지역에 있었다는 백병원 거를 사례요. 예. 말씀하지 않고 들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네. 본인이 실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본인에 맞는 진료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응급의료라든지 병원의 이용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아직 국민들의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분당재생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례입니다. 실제 있었던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있어서 바로 이제 응급으로 들어와서 열이 없고 호흡기 증상이 없고 특정 지역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진료를 진행하겠죠. 네. 그러다가 우연히 CT를 찍었더니 폐에서 뭐가 보여서 양성이 나왔다. 네. 그 병원에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게 실제 사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이 열이 나는 거예요, 밤에. 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겠죠. 근데 최근에 특정 지역에 간 적 없고 해외여행 간 적 없고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열이 나니까 근데 검사 중에 폐 병변이 보여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번 백병원 사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정 지역에 있었고 또는 어떤 위험력이 있다는 걸 미리 공지를 하셨다면은 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잘 적절히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부당했다고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예. 많은 병원에서 특정 지역에 다녀오셨고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안심진료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적절히 검체를 검사받고 거기에 맞아서 약간 진료 지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그거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복통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호소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대구에 거주를 한다면은 선별 진료소로 먼저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건가요? 이미 병원에 오시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세요. 안내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많은 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노출이 되고 아직 감염이 안 되고 다른 증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행사 또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21일까지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미리미리 고지하신다고 하면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병원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얘기는 워낙 그 언론사마다 방송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좀 진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병욱 교수님 나오셔갖고 마스크에 대한 최종 진단이라고 할까요? 좀 궁금증을 한번 다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어제부터 시작돼갖고 이틀째 여전히 식지 않은 마스크 행렬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한적한 외부에서 산책을 하거나 사람이 없는 등산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궁여지책으로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야외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희 부모님도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연령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질 때는 가능하면 댁에 계시라고 하지만 봄볕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오후 1시에서 3시장에 여기 한강 고수부지 공원 한 1시간 정도 걸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냥 바람이 잘 불고 야외에 한적한 데 있으면은 특별히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잠깐 쓰셔도 됩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야외에 사람이 많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진료를 하는 의료진인데 물어보세요. 유 교수는 어떤 마스크 쓰냐고. 네. 예. 저는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네. 치과 의사 선생님들 쓰시는 일반 마스크, 필터 없는 걸 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혹시 노출돼서 감염된 사람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전파하면 안 되니까 그거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제 입과 코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KF94, KF80 등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필터에 있는 것은 아주 밀접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다중 이용 시설에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또는 은행 또는 많은 분들 만나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 네. 혹시 모르니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일반 마스크, 필터 없는 마스크를 사용하셔도 특별히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재사용 관련해서는 제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언제는 KF94 쓰라고 하더니 네. 언제는 KF80 쓰라고 하더니 지금은 안 써도 된다고 미국에 나오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네. 사실 그렇게 혼돈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우리 지침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준해서 진행하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필터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아닌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KF94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94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전염력이 높고 우리가 치사율이 좀 낮고 약간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KF80도 괜찮다라고 보고 심지어 저희 의료진도 이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실이 가거나 음악 치료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사용 문제가 나오는 거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 오늘 현재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은 이 안면부의 노출이 오래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에 장 보러 나가시거나 잠깐 바람 쐬러 한두 시간 외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2개 정도, 그리고 일요일은 집에서 가정에서 종교활동 하시거나 쉰다는 가정하에 일주일에 2개 정도 괜찮다라는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이 생각이고요.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원칙적으로 면 마스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마스크가 없는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 많은 곳에 일부 노출되다 하면은 내 코와 입을 막아서 다른 분을 배려하고 동시에 내 코와 입을 막아서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서, 그 이유는 핸드폰을 보통 우리가 하루에 2,600번 정도 만진답니다. 네. 예. 얼굴을 보통 1,000번에서 3,000번 정도 만진대요. 즉 우리가 코와 입을 만지지 않는 정도로 면 마스크를 쓰고, 면 마스크의 착용 시간은 이게 젖으면 거의 안 쓴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젖었다고 하면 다른 면 마스크로 바로 교체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젖은 거를 말려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까? 우선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아서 쓰거나 건조해서 쓴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 이걸 빨게 되면은 방한용 마스크라 필터의 기능도 없고 바이러스를 막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2020년 현 시점에서는 방한용 마스크인 면 마스크를 빨아서 잘 건조해서 코와 입을 막는, 다중시설을 막는 용도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그래서 결국에는 1인당 일주일에 2매 정도면 충분하다. 정부의 지금 마스크 오부제 정책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진행되면서 월요일 오전 정도엔 혼선이 있다가 차차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의료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뉴스 1번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정부의 발표와 발표 사이에 설명들을 듣고 계시잖아요. 예. 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있으면 그리고 그 보통 걱정하시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정부의 발표가 아무리 쉬운 말이고 또 코호트 격리를 이제 동일 집단 격리로 이렇게 순화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와닿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뉴스 1번지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마스크 관련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나 또는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곁들여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오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한 2시간쯤 전에 정부 보건당국에서 또 마스크가 앱으로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저녁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뭐 약국을 전전하면서 줄을 섰던 그런 모습들도 차츰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어디에 지금 마스크가 있고 없고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저희가 좀 이런 제도들을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마스크 오부제라는 거를 사실 상상이나 해봤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좀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치료제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이게 좀 의학적으로 좀 알기 쉽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DNA, RNA 있는데요. RNA 이렇게 DNA라고 하면 이렇게 그 자기 복제를 일으키는 방향이 보통 일반적인 방향인데 RNA는 역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방 백신이라든지 약을 만들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기 위해서 움직일 때 필요한 효소들이 있는데 네. 그 효소들을 중화시켜서 만약에 못 움직이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 바이러스가 2개, 3개, 4개 확산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네. 그런 중화 효소 물질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치료제로 준비되고 있는 것 중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중화 효소 사용됐던 것 2개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우리가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요. 예. 거기서 하나씩 뽑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유사 물질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비활성화되거나 또는 그 자기 복제를 하는 걸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초석을 마련한 것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억 명이 마라톤을 해서 한 명에게 금메달을 주는 현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가능성 있는 물질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당뇨약도 그 원료가 되는 수십억 개의 물질 중에 하나가 성공하고 나머지는 이미 다 폐기된 겁니다. 즉 이런 물질들이 나왔다는 소식에 너무 반색하는 것보다도 네.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됐으니 이런 물질로 인해서 동물 실험을 거치고 안정성 평가 이후에 사람에게 유효성을 갖고 신속 임상을 하게 된다면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상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그 전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과 더불어서 계절성 방복이 되는 마치 인플루엔자처럼 온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약을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에 대해서 맨 처음에 교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팬데믹은 뭔가 현실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계속해서는 팬데믹과는 거리를 두다가 약간 인정하는 듯한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팬데믹을 선언했던 2009년도의 사례를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돌이켜봤는데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거는 스페인 독감하고 2009년 딱 2번이거든요. 근데 2009년하고 지금 2020년도 물류라든지 항공 이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가항공이나 항공업계, 여행업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되면 각 국가별로
이 유행 질환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마치 심각으로 올리게 되면 총리 산하로 들어가고 각 부처 연계되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 각 국가별로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데 그것이 더 닫히면서 물류라든지 경제 발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표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 전문가 이미 질병관리본부의 CDC에서 나왔던 본부장이 이런 얘기했거든. inevitable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미 CNN에 나와서 얘기했고 예. BBC에서도 영국 질병관리에서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WHO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경제적 네. 상황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전 세계적 유행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네. 우리 개인 위생과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의학적으로는 대유행이다. 하지만 뭐 글로벌 경제 쇼크를 우려한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지만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감염, 소규모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보도들도 그렇고요. 부쩍 요 며칠 사이에 외국 사례들, 이탈리아, 미국, 뭐 일본 외국 사례들에 대한 보도들이 더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그만큼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으로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노출되잖아요. 네. 노출이 만약에 유병이라는 사람이 노출이 됐으면 증상도 없고 확진도 받지 않는 사람이 노출이 됐으면 저는 이미 코로나19에 대해서 항체 면역이 생긴 그렇죠. 겁니다. 예. 그걸로 끝. 다른 나라에서 유입이 돼서 다시 재유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부 소규모만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4가 백신 올해는 유행할 것이 이런 거가 있으니 이 네 가지를 주로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만약에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반구에서 유행하고 변이됐던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나라의 11월에 다른 형태의 코로나20이라는 형태로 유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이가 되지 않도록 예. 저희가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국가별로 해서 이걸 봉사하거나 막거나 하는 거는 정말 의학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란도 확진자 수가 상당히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란 내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란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란 쪽은 뭐 유병혁 교수님께서 의료 봉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란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처럼 테헤란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섭씨 지금 11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계속 그 정도 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대규모 종교 행사나 이런 걸 다 지금 접하는데 그 이란 분들이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실제로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인사할 때 이제 볼을 이렇게 네. 양쪽에 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말이 문화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저희 교민분들 걱정되는 게 오랜 시간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의약품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탄탄한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국공립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세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가능하면 가족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국내로 들어오셔서 격리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확진자분들은 빨리 뽑아서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현지에 계신다고 하면은 가능하시다면 외출을 최대한 삼가하시고 네. 집에서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거.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을 것 뭐 같습니다. 그쪽 현지 의료 상황이 의료 수준이 우리랑 비교할 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의사 개개인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료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 의학적인 깊이도 높은 반면에 기본적으로 장갑이나 마스크, 일회용 보호 장구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즉 네. 의료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의료 이런 소모성 부속이라든지 그 지원이 오랜 미국의 그 봉쇄 정책 때문에 부족해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